예, 전해드린 대로 돈봉투 의혹에 이어서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투자 논란으로 겹악재에 맞은 민주당이 어젯밤 늦게까지 쇄신 의총을 열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어제 6시간 가까이 마라톤 의총이 이어진 끝에 박광원 원내대표가 결의문을 발표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의 상식에 맞는 정치 윤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재창당의 각오로 근본적 반성과 본격적 쇄신에 나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탈당으로 모든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엄정한 조사 후 징계하는 원칙을 확립하겠습니다. 가상자산을 재산신고와 이해충돌 내역에 포함시켜서 법의 미비점과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겠습니다. 예, 6시간 넘게 이제 치열한 논의가 오갔다고 하는데 뭐 비공개로 이제 진행이 됐으니까 안에서 의원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셨을 텐데 그 가장 짚어줘야 될 쇄신 항목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뭐 박광원 원내대표가 얘기했듯이 기본적으로 윤리, 그다음에 책임,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으로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느냐라는 것들이 여러 가지 화두로 중심 화두로 얘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김남국 의원이 지금 하고 이 문제가 됐던 가상화폐뿐 있잖아요. 예. 저는 솔직히 이재명 대표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이 말을 김남국 의원이 먼저 했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초반에 굳이 초반에 김남국 의원이 그런 자세와 태도로 국민들한테 어떤 송감을 전달했다면 당대표도 물론 그랬겠지만 당대표가 저렇게까지 허리를 숙여서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 자체가 탈당을 하고 나서 의총이 열렸는데 의원들 169명.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160개의 입이 있더라도 할 말이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이 국민들이 보는 지금 이 현 시점에서 어떻게 하면은 제대로 납득할 수 있는 변화의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이게 이제 경론이 벌어졌고요. 예. 그래서 한쪽 측면에서는 김남국 의원의 탈당 부분에 있어서 이대로 하는 것들이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거는 눈높이에 맞게 징계 부분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부분이고 또 어떤 분들은 이게 이제 당내에서는 또 이거를 또 징계하기에는 탈당계를 제출했는데 할 수 있냐라는 부분에서 경론이 벌어지다가 지금 결론적으로 발표한 대로 윤리 기준을 강화하고 당의 책임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자라는 것들이 큰 축에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김남국 의원이 탈당을 했으니까 이제 민주당 사람이 아니잖아요. 민주당 사람이 아닌데도 당의 진상조사를 뭐 강제할 뭐 근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남국 의원이 당의 내용을 보면 탈당에 준하는 이제 그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그 하는 모습, 그 내용 자체가 당에 누를 안 끼치는 예. 그런 의미에서 탈당을 한다. 왜냐면 이제 당을 위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면은 김남국 의원 자체가 당에서 어떤 조사를 요청했을 때 당을 위한다면 조사에 임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예. 그리고 그걸 회피해서도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의총에서 전체 민주당 의원들이 그 결의를 모아서 진상조사,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나오면 징계까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선배 정치인들이 그리고 동료 정치인들이 결정을 했으면 김남국 의원은 거기에 따라야 됨이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는 물론 이제 강제할 수는 없지만 김남국 의원이 이거를 따르지 않고 성실하게 하지 않는다면 김남국 의원의 탈당 자체에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조사 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거 민주당에서 어쨌든 여러 가지 쇄신안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5월 중으로 법안도 이제 처리를 하기로 했고, 물론 그거는 국민의힘과 이야기가 된 걸 텐데, 자, 국민의힘이 보시기에 민주당이 쇄신안을 좀 만족한다고 보십니까? 일단 너무 늦었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이 코인 관련한 논란이 처음 알려진 게 5월 5일인데요. 예. 5월 14일에 가서 의원총회에서 이런 조치를 했다. 그리고 탈당을 하고 이런 거를 볼 때 거의 열흘 가까이 지난 다음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너무 늦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예. 그럼 이제 김남국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잠시 당을 떠나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 얘기는 좀 시간 지나면 본인이 당적을 다시 가질 수도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한 말이란 말이죠. 그 얘기는 지금까지 민주당 의원분들이 탈당했다가 복당하는 사례가 여러 번 있었고 결론은 탈당을 뭔가 정치적인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하나의
해결책으로 써왔다. 이것에 대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탈당이라는 것은 탈당계를 제출함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아까 질문에도 있었지만은 당에서 탈당한 사람에게 뭘 강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또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이것이 과연 무슨 효력이 있을까, 어떤 실효성이 있을까에 대해 의문이 있는 거고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윤리규범을 엄격히 적용하고 윤리기구를 강화하겠다. 좋습니다. 좋은 얘기인데 아직도 민주당 내부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뭐 자질 탈당을 했고 여러 가지 문제로 돈봉투 의혹이라든지 이런 거 있지만 당장 당대표인 이재명 대표의 문제만 해도 기소뿐만 아니라 기소돼서 재판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까지 갔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고 방금 전에 자료화면 보셨지만은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본인이 또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본인의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라고 검찰의 정치탄압 수사라고 얘기를 하면서 김남국 의원의 건에 대해서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검찰이 다른 검찰이 아니고 의혹의 종류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이 거대한 부조리에 대해서 민주당이 잘 설명해야 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조금 전에 이제 지적이 나왔습니다만 어제 이제 김남국 의원의 이제 탈당과 관련한 SNS 글을 보면 잠시 탈당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잠시 떠나 있겠다. 자, 그런 걸 얘기하면은 정말 지적대로 잠시면 다시 돌아온다는 소리고 다시 돌아오면 민주당이 받아들 의향이 있습니까? 뭐 이제 그런 단어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들은 좀 일반적으로 확대해서 가는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 그냥 쓰는 언어입니다. 대부분 탈당하시는 분들 다 보시면 잠시 이 당을 떠납니다. 라고 다 할 거예요. 김남국 의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뭐 민주당만 그런 것도 아니고 국민의힘도 탈당하셨던 분들은 잠시 당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떠납니다라고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국민들 보기에는 무슨 탈당이 면죄부야? 라고 볼 수는 있죠. 그렇죠. 그런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인이 탈당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결심이긴 해요. 왜냐하면 당원 당규상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복당을 하기 위해서는요. 예. 그리고 복당을 하기 위해서 또 심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면접을 위해서 던졌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정치인으로서는 특히 총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어떤 정치 행보를 함에 있어서 탈당이라는 것은 정치인으로서는 큰 결정이다라는 측면에서는 너무 그냥 잠시 떠나 있으니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뭐 당이라는 게 들락달락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뭐 쉽사리 뭐 떠났다가 왔다가 뭐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이 김남국 의원 자체에 대해서 비판의 여지는 충분하나 본인이 이제 탈당하는 거에 있어서 당을 뭐 꼼수 탈당이다 이렇게까지 뭐 내부 비판이다 외부 비판이다 하는 부분들은 조금 확대 해석이다. 저는 좀 그래 보고 있어요. 민영배 의원의 탈당과는 좀 다른 게 있습니까, 그러면? 조금 다른 부분도 있고 비슷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판의 여지가 있다는 부분은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민영배 의원 자체는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소위 상황상 그 정치적 결단을 통해서 떠난 부분이고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당에 말하자면 현재 이제 당내 여론 분위기 자체가 중진계 쪽으로 좀 여론이 모아지는 상황에서 본인이 정치적인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에서 내침을 당하는 것보단 나가서 탈당을 하고 나서 본인이 소명하고 들어오는 게 본인 정치 행보에는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순전히 본인의 정치적인 판단이죠. 저는 뭐 그러게 좀 상식적으로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좀 이야기를 좀 해주면 본인의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이제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정치인이 본인의 정치적인 판단 때문에 당을 떠났을 때 당이 지금 상당히 민주당이 좀 더 어려워지지 않았습니까? 네. 국민의 비판은 더 받게 되고. 자, 그런 경우에는 과연 일반적으로 정당을 봤을 때 이분이 나중에 다시 돌아온다고 했을 때 받아들일 만한 그런 게 충분한가? 자,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안 받아들여져야 되죠. 다시 복당을 원한다 하더라도 복당이 불가능한 그런 당의 정상적인 정당인데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을 되풀이하지만 민주당은 탈당을 했던 분들이 거의 전원 다 복당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없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를 들어서라도 어떻게 해서 다 복당이 돼서 다시 민주당 의원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경우에 뭐 남은 총선과의 뭐 기간 뭐 이런 것을 볼 때
현실적으로 복당하기가 어렵다고 보더라도 민주당이 그 5월 5일에 처음 김남국 의원 의혹 제기됐을 때부터 보여줬던 행동을 보자면 김남국 의원을 아직도 감싸고 있는 내부 분위기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국민들은 알고 계십니다. 제가 징계가 늦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징계를 하지도 않았죠. 민주당이 조치가 늦었다고 하는 이유가 탈당하기 전에 뭔가를 했어야 되는 거고 공무원처럼 징계 중에 사직 처리가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원들은 그냥 탈당계 내면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오전에 탈당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김남국 의원 그러고 나서 탈당계 제출하고 의원총회가 진행됐단 말이에요. 예. 이게 도대체 무슨 효용성이 있느냐. 그래서 탈당 얘기를 계속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잠시라는 단어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전례가 여러 번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김남국 의원, 뭐 민주당이야 지금 이 상황을 이제 아시는 걸로 이해하는데 김남국 의원은 적어도 본인은 이 상황이 어느 상황인지를 아직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거 갖고 논박을 하긴 싫은데 이 정치를 함에 있어서 여야가 기본적인 어떤 관행이 나쁜 관행일 수 있어요. 예. 근데 국민의힘을 꼭 굳이 저는 여기서 끄집고 들어오기 싫었는데 예. 국민의힘도 뭐 부동산 투기했던 윤희숙 의원도 있고 뭐 동거했던 전봉민 의원도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사업자들과 했던 박덕흠 의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당을 떠났다가 들어오는 부분들은 당이 판단할 부분이긴 해요. 그리고 아직 좀 말하자면 김남국 의원이 이제 탈당을 했습니다.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일이에요. 1년 뒤에 복당 신청을 했을 때 과연 말하자면 뭔가가 드러나서 잘못이 드러났는데 민주당이 이걸 받아줄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것들은 아직은 좀 섣부르지 않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윤희숙 의원은 탈당하지 않았고요. 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그런 결단을 내렸다는 점을 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사례와 반드시 비교를 해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민주당의 이제 의원총회는 시작부터 공개 여부를 놓고 신경전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자,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저희가 영상 준비했습니다. 공개 요청을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저는 뭐 공개 요청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원래 의총은요, 공개가 원칙이었습니다. 국민의 대표가 하는 얘기는 국민이 알아야 합니다. 김남국 의원 무책임하다고 얘기했고요. 선제적 대응 못했으면 즉시 대응이라도 잘 처리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맨날 늑장 대응하고. 당 지도부가 이재명 대표님의 재심의를 이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는 얘기가 그런 주장을 하시는 의원님도 계셨습니다. 국민이 보시기에 민주당의 결정이 좀 늦었다 그런 거고 뭐 국민들의 기대에 좀 미흡한 것이 아니냐, 엄격함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자, 아까도 이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만 탈당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탈당을 수용을 했잖아요. 자, 여기서 만약에 대표가 수용을 물론 뭐 당원 당규상 어떻게 돼 있는지 뭐 정확하게는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만 탈당계를 내면 대표가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고 조금 뭐 보류를 한다거나 뭐 이럴 가능성이 좀 필요했던 거 아니냐. 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그건 정당법상 안 되는 얘기입니다. 탈당계는 탈당하려는 사람의 의사가 절대적으로 존중되기 때문에 예. 탈당계가 예를 들어 팩스로 보낸다. 도착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냥 탈당입니다. 더 이상 그 당의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탈당을 수용하지 않았어야 한다든지 이재명 대표가 뭔가 지금이라도 조치를 해야 한다? 이 얘기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자꾸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제 이 의총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이렇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이제 나왔습니다만 의원총회에서 의원들 사이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심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왔던 것도 이제 사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김남국 사태로 불거진 것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심임 여부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당대표라는 자리가 그런 자리예요. 그러니까 당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혼란이 생기면 당연히 뭐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당대표가 왜 책임 있는 처신을 못했느냐, 당대표가 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늘상 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재명 대표께서 뭐 비판의 목소리를 당내에서 듣는 건 좀 늦지 않았냐
이거를 조금 과단성 있게 즉각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예. 지금 이 의총까지 오면서 간에 김남국 의원의 문제 자체가 당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았을 거 아니냐라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비판의 목소리, 당대표를 향한 그런 이야기죠. 예. 이게 뭐 지금 혹자들은 그렇죠. 언론이나 다른 부분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어떤 지도력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 다시 또 무슨 재신임 부분들이 나오는 거 아니냐 하는데 그냥 이거는 김남국 의원 것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좀 늦긴 늦었습니다. 당의 어떤 대응 자체가. 물론 제일 중요했던 건 김남국 의원의 문제죠. 본인이 태도와 처신을 초반부터 분명하게 했었으면 당에 이런 영향을 안 미치잖아요. 근데 본인이 질질 끌다가 결국에는 탈당이라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과연 당을 위한 길인지 본인을 위한 길인지 이런 부분들의 논박이 있다 보니 당연히 이재명 대표에게 또 화살이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당대표니까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재신임 어떤 얘기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정당에서 당연히 당대표에 대한 지적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탈당을 해서 민주당이 조금이라도 짐을 덜었다면 당을 위한 것이겠지만 탈당을 해서 민주당이 더 많은 비판을 받는다면 본인을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게 보시는 의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내에서도 지적하는 바가 이거는 김남국 의원 자체가 성실히 조사를 받고 거기에 부합돼서 아니면은 그거 털면 되잖아요. 근데 뭔가 있다 그러면 징계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더 책임 있는 자세고 당이 그 부분을 결단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나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진상조사 부분도 멈춰버렸고 그다음에 당에서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밖에서 외곽에서 보는 비판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비판할 여지들이 너무 많습니다. 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아쉬움이 크다. 뭐 그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민주당 내 비명계와 친명계 간의 갈등이 좀 더 커지고 있는 듯한 분위기인 것 같은데, 자, 국민의힘에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커지고 있고 조금 더 커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방금 예. 의총장에서도 보면은 의총 공개 여부를 두고도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공개적으로 서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이 김남국 의원의 처리와 관련해서도 지도부와 또 지도부와 좀 거리가 먼 분들 간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고 예. 정치적으로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두 부분, 이 양쪽에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방금 전에 이재명 대표의 어떤 신임 여부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갖고 있는 사법 리스크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이렇게까지 당대표 신임 여부까지 갈 얘기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결과적으로는 이 친명, 비명이 이런 사법 리스크 가지고 결국은 끝에 가서 총선이 다가올수록 정치적으로 더 첨예하게 대립할 가능성이 있겠다. 저는 이렇게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건 민주당 소속의 청년 정치인들이죠. 물론 뭐 김남국 의원이 이제 청년 정치인의 대표 주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이 동료 청년 정치인들이 가상화폐 논란에 대해서 목소리를 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정치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 쌓여 있는 문제들은 위법이냐 아니냐, 수사권이 있냐 없냐, 국민의힘보다 나은가 아닌가로 논할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지금 언론 보도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사실이라면 의원직 사퇴까지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의원직 사퇴 이야기도 나왔잖아요. 자, 어떤 부분이 가장 의원직 사퇴의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겁니까? 이 이제 취득 과정들, 그다음에 상세하지 못하게 이게 운용됐던 부분들 그런 것이겠죠. 그다음에 상임위 중간 동안에 뭐 거래를 했다는. 그러니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근데 아까도 이제 청년 정치인들은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어요. 해야 되고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이런 비판의 목소리들이 당내에 많은 건 좋은 것인데 맞는 얘기입니다. 틀린 얘기는 없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가정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이라면 의원직 사퇴까지도 당연히 고려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저 또한 동감하고요. 하지만 이 자체가 그냥 아직은 추측과 의혹, 확실하게 진상규명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몰아붙이기식으로 의원직 사퇴를 해라. 이 부분은 조금은 무리수가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이 모든 이 의혹, 갈등들은 김남국 의원이 초래한 것이다 라고 또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지금 이 당과 본인
이 정치 전반에 있어서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조금 더 신중한 자세로 본인의 이득이 되는 것보다는 당과 정치 전반에 대한 고민들을 의원직을 가진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진지하게 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당 윤리위원회에 의원직 제명이라는 뭐 권한이 있습니까? 당 윤리위원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조금 해석하기 나름인데요. 예. 그러니까 당규 18조를 보면 이게 이제 징계 절차에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그거를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은 진상조사 이후에 진상조사를 한 다음에 어떤 혐의가 있을 때 당윤리위로 올려야 되는데 지금 단계는 진상조사 단계거든요. 그러면 진상조사 단계를 징계 절차를 시작했다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조사의 단계로 봐야 되는지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해석이 있을 수 있으나 이미 그 전에 김남국 의원이 탈당계를 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당에서 또 뭐 의총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청을 해서 진상조사를 한 다음에 징계를 하겠다고 했으니 저는 오늘 이제 최고위가 열리니까 또 최고위에서 또 이런 부분들은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뭐 탈당한 의원을 당 윤리위원회에서 징계한다는 건 좀 이야기가 안 되는 것 같아서 국회에 윤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국회 윤리위원회도 의원직 제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고요. 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김남국 의원을 갖다가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했습니까? 제소를 아직 안 했고요. 예. 이제 제소를 할 계획이고 저희 당의 입장은 일단 이 사안에 대해서 좀 더 정확히 조사를 해보자. 민주당 자체 조사도 지금 하고 있다가 중단되는 분위기인데 탈당으로 인해서 예. 저희는 좀 더 해보자. 인적 구성은 민주당과 뭐 비슷하게 이제 가고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 변호사 그리고 가상자산에 능통한 의원 이렇게 해서 아마 첫 회의를 내일 정도 할 텐데 보셔야 할 부분이 뭐냐면은 민주당에서는 김남국 개인의 어떤 코인을 뭐 샀던 경위라든지 뭐 투자 시점 뭐 상임위 중에 뭐 거래를 했느냐 여기에 집중을 했는데 반해서 저희 당이 좀 집중적으로 보고 싶은 것은 과연 입법 과정과 이 게임머니와 관련한 이 코인 관련한 것이 이 코인 산업계와 어떻게 연관이 돼 있는가를 보고자 하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입법 로비 관련한 의혹인데요. 과연 그 가상자산을 갖고 있는 현직 의원이 거래를 하면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법적으로 그것을 더 뒷받침해 주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때 김남국 의원 또는 다른 의원들까지도 그런 행위에 가담을 했었느냐 뭐 그 여부까지도 저희는 아마 파헤쳐서 국민들께 보고 드리고자 하는 그런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김남국 의원이 촉발한 가상화폐 논란이 과연 국회의원 전수조사로 이어질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죠. 이 관련 이야기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의정 활동하고 이해 충돌이 있는지는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수조사해서 의혹을 해소하는 것도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수조사 관련해서는 좀 다양한 다각적인 의견들이 있었어요. 지도부 안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는 건가요?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신중하자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요. 필요하다면 국회의원 전원에 대해서 코인 보유 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칫하면은 김남국 의원 코인 그 문제를 희석시키는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일단은 김남국 의원 이 의혹을 먼저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다. 자,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국민의힘에서는 뭐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반대하는 입장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반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서는 김남국 의원 관련한 의혹의 해소, 예. 그 진상조사가 먼저다.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전수조사까지 같이 들어갈 경우에 김남국 의원 관련한 이런 진상조사가 좀 늦어지게 되고 예. 그렇게 되면은 진짜로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그 진실에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이 좀 더 줄어들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증거나 이런 것들이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빨리 그것을 먼저 하자는 의미고요. 예.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 지도부에서 아까도 이야기가 나온 게 그러니까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고 전수조사에 대해서 그거 좀 신중해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근데 일반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그렇게 좀 약간 반대하는 듯한 목소리를 내면 저분이
가상화폐를 가지고 계신 분인가? 이렇게 의심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늘 상식선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상식적인 눈으로 보고 있다라는 걸 늘 염두에 두고 발언하고 처신해야 되는 게 선출직 의원들의 어떤 말하자면 무게감이죠.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이 전수조사를 하면은 김남국 의원 조사가 희석된다? 저는 그것은 전혀 상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당내에서도 신중론 펼치는데 반대가 아닙니다. 전수조사는 전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이미 가상화폐가 자산으로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직자 재산 신고할 때 가상화폐 부분 전체 국회의원들, 그다음에 4급 이상 공무원들이 그냥 재산 신고를 등록할 수 있게끔 말하자면 계기가 마련됐으니까 제도를 바로 시행해야죠. 뭘 미룰 게 있습니까? 김남국 의원 부분에 있어서는 비판받고 바꿀 거 있으면 징계 절차나 아니면 어떤 수사를 통해서 밝힐 게 있으면 밝히고 국회의원 전체에 있어서의 전수조사는 토를 달 게 없습니다. 즉시 시행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예, 제가 하나만 정정하겠습니다. 아까 김남국 의원 징계 윤리위 제소 안 했다고 그랬는데 저희 당이 8일 날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윤리위는 제소를 했으니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앞으로? 예, 국회 윤리위 차원으로 이제 계속 진행이 되는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